안녕하십니까. 금일 강의를 맡은 이중섭 박우정입니다. 최근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로부터 은퇴 자금을 조기에 마련해서 빠른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전 국민의 관심사가 노후 설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노후 설계란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저와 저희 아내의 부모님 모두 환갑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 이번에 환갑잔치를 한번 해드리겠다고 제안을 해보니까 요즘 우리 나이 때 그런 걸 누가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왜 이렇게 환갑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바뀌었나 해서 통계청 자료를 한번 알아보니까 1962년도에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52세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 당시에는 환갑을 넘는다는 어찌 보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2018년도 자료를 보니 이때는 기대 수명이 85세로 늘어나 계시더라고요. 그럼 약 56년간 33세가 늘어났다는 계산인데, 이렇다면 즉 1년에 반 살 정도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0세이신 분들이 기대 수명이 85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98세까지 생존하실 거라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장수를 꿈꾸고 장수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커다란 축복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는 것만큼 커다란 불행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전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를 노후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금전적인 부분이 노후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 성공을 위한 정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돈은 그 밭에 있는 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질 때 거름이 없다고 농사가 무조건 망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만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준비된 노후의 금전적인 거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고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는 작용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몇 세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 중에 금은 지금이고 나의 마지막 사진을 사진관에서 촬영할 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를 비롯해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분들을 비롯해서 은퇴 설계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30에서 50대 분들의 90% 이상이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준비는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부부 합산으로 약 250만 원 수준의 재원이 있어야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손주 용돈, 그 다음에 취미생활, 예를 들어 골프를 치시거나 여행도 가시거나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약 120만 원 정도가 더 붙으셔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예상 노령액 예측하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제 나이로 제가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약 120만 원 정도의 재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말씀드렸던 250만 원과의 갭은 130만 원이고 조금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필요한 건 4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의 갭은 280만 원이라서 이 130에서 280만 원의 갭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도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비 자금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런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제일 추천하시나요? 보통 아마 보편적으로 들어보셨을 내용 중에 생애 재무 설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과 3층 연금이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생애 재무 설계,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 나이대별로 발생할 소득과 지출을 미리 예측해서 그때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설립하는 재무 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층 연금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국민연금, 2층엔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평생토록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외적으로도 각 집안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자산 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한번 그 사모님과 함께 잘 관리해보고 배우자끼리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산 부채 상태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S형지를 좀 가로로 길게 쭉 놓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한번 쭉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좌측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나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가 얼마고, 자가용이 있으시면 자동차는 얼마고, 여기서 자산을 실물 자산을 쓰시고 밑에는 금융 자산을 기재합니다. 아래쪽엔 금융 자산은 뭐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펀드, 그 다음에 기타 뭐 보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한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좀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이 좀 있다, 그럼 이 부채를 좀 기재하시고, 그럼 이렇게 딱 기재한 내용에서 자산 총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바로 자기 자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 집이 10억이 있으시고 여기서 부채가 한 5억 있으시다, 이런 경우는 나의 자기 자본은 5억이 되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순 자산이 5억 원 정도면 노후 준비로 충분한 자금이 되진 않나요? 겉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이 약 53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금액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프랑스가 약 52만 달러고 일본은 약 48만 달러라고.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치로.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조금 많은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렇게 좀 자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많은 중장년층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서 대출 부담해야 될 이자가 늘어났을 때는 실로 그 노후의 삶의 질 자체가 어찌 보면 예상과 다른 궤도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대비하실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을 1대1, 즉 50대 50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지표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부동산 자산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출 금리가 올랐을 때 이런 리스크로부터 예방이 가능해서 부부지간에 월 1회 정도씩 내 자산 부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이게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것을 특히 50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40대는 자녀 교육비와 이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이때 건강관리와 사교육비 관리를 포함한 많은 자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교육비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이때 자녀의 자립교육, 교육에 대한 자립을 많이 시켜주시면서 40대에 발생한 금전적인 리스크를 미리 해결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030 세대는 은퇴와 노후는 나에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인식을 하시고 당장 바로 3층 연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연령에 걸친 노후 설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막 노후 설계 준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드네요.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이유 말고 혹시 다른 이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외로움이라는 세 글자 단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바로 평생 현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에 당장 내가 지금 제일 직장이 없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벌이가 적으시건 많으시건 취미 활동부터 봉사 활동까지 내가 활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게 바로 평생 현역으로서 이 노후 설계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통계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소득의 정점을 찍는 시기는 약 45세 정도라고 합니다. 이 외적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임금 피크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문의 주셨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꿨는데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임금 피크에 해당하는 직원은 바꾸는 게 좋다고 하던데
나름 고민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확신이 서지 않네요. 네, 익숙하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데 고민되시는 점 많은 공감이 됩니다. 우선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약 절반 정도의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임금 피크가 도래한 시점부터 한 해씩 지날 때마다 매년 본인의 임금이 줄어들어 근속 기간은 늘어나고 근속 시점의 근로소득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금 피크제 도래 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하는 거죠? 우선 DB형 퇴직금 산출 공식은 퇴직 직전 30일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퇴직 직전 30일 평균 임금이 임금 피크제가 도래되면 매년 감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받을 퇴직금이 근속을 할수록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DC형은 매년 총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에 도래되기 전 적립된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 A님이 평균 임금 400만 원으로 25년 근속 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1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 A님이 임금 피크 이후 5년 더 근무를 하신 후 평균 임금이 200만 원, 30년 근속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6천만 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간 근무를 더 하시고도 퇴직금은 줄어드는 현상 발생을 막기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임금 피크 D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DC를 이용한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DC형 전환을 통해 임금 피크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임금 피크 전 누적 퇴직금은 DC로 전환이 되고 임금 피크 이후 적립금액은 DC로 적립이 됩니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변화됩니다. 임금 피크 시행 전 DB의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임금 피크제 DC로 전환이 된 이후에는 기존 적립금 플러스 미래 수령할 부담금 모두 본인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입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 편입 시 상품 제공 기관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이고 5천만 원은 원리금 보장 상품 플러스 5천만 원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입 시 이때 원리금 보장 상품인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중한 퇴직연금의 안정적 투자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바로 안정적 투자 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설정을 본인의 성향과 맞는 투자 성향을 분석 후 자산 구성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푸본현대생명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명한 키리의 법칙처럼 복리를 이용한 투자 원칙 또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리 법칙이란 71을 연간 수익률로 나누었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는 말을 영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분산과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증가하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소중한 노후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희망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기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시작하실 많은 분들의 미래를 푸본 현대생명이 힘차게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푸본현대생명은 든든한 글로벌 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23%로 건강한 회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저금리, 저성장 문제를 경험한 대만 푸본생명의 전문적인 자산운용 노하우를 담아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 리딩그룹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공시율 업계 1위, 수익률 또한 업계 2위,